세상 모든 주제 4개의 뇌로 부딪혀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토론 담화 지대 토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과 심리학 담당 최삽질입니다. 오늘 벌써 2번째 에피소드네요. 자, 오늘도 우리 멤버들 소개부터 갈까요? 과학과 기술 담당 이십덕입니다. 오늘은 팩트 폭격 준비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역사와 경제 담당 깡도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자거든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와 예술 담당 김감성입니다. 오늘은 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긴장되네요. 자, 근황 토크 좀 하고 가죠. 다들 한 주 어떠셨어요? 나는 이번 주에 한나 아렌트 책을 다시 읽었거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 주제랑 좀 연결될 것 같아서 흥미롭더라고. 오악의 평범성. 나는 이번 주에 넷플릭스에서 금융 다큐 하나 봤는데 리먼 브라더스 이야기. 아니, 진짜 숫자 하나 잘못 읽어서 회사가 날아가는 장면에서 소름 돋았어요. 아, 그거 나도 봤어. 근데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가 그것보다 더 소름이야. 진짜 한 사람이 나라 하나를 흔든 이야기거든. 나는 이번 주에 미술관 갔다 왔는데 바스키아 전시,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밖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실수 이야기라니까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 좋아요. 다들 이번 주도 알차게 보내셨네. 자, 그러면 오늘의 안주로 넘어가 볼까요? 깡도저, 오늘 뭘 준비했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루 만에 한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33억 달러가 증발했다면 믿어지세요? 33억 달러? 하루에? 그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야? 지금 가치로 대략 70억 달러 이상. 한화로 거의 10조 원이야. 10조 원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했어. 1992년 9월 16일. 영국 역사에서는 이날을 검은 수요일이라고 불러. 배경부터 깔아볼게. 당시 유럽에는 ERM이라는 게 있었어. 유럽 환율 메커니즘. 쉽게 말하면 유럽 나라들이 서로 환율을 일정 범위 안에서 묶어두자는 약속이야. 잠깐, 환율을 묶어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비유로 좀 풀어줘. 좋은 질문이야. 비유하자면 이래. 반 친구들이랑 용돈 개를 든 거야. 우리 다 같이 한 달 용돈 10만 원 선에서 맞추자. 근데 어떤 애는 집이 부자고 어떤 애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잖아. 그래도 일단 약속했으니까 맞추는 거지. 아, 그러면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들이 같은 환율 밴드에 묶여 있었다는 거네. 그건 구조적으로 이미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영국은 1990년에 이 ERM에 가입하거든? 근데 가입할 때 파운드 환율을 너무 높게 설정해버려. 독일 마르크 대비 1대 2.95. 당시 영국 경제 상황에 비해 파운드가 과대평가된 거야. 과대평가라는 게 실력보다 몸값을 높게 부른 거랑 비슷한 건가요? 딱 그거야. 연봉 5천만 원짜리 실력인데 1억으로 계약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성과가 안 나오면 바로 의심받잖아.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이 상황에서 누가 영국 파운드의 약점을 노렸을까? 힌트. 한 사람이야. 조지 소로스 아니야? 퀀텀 펀드? A 십덕이 형은 너무 잘 알아. 재미없게 맞아. 조지 소로스. 근데 핵심은 소로스가 아니야. 핵심은 영국 재무장관 노먼 라몬트야. 소로스가 아니라 재무장관이 핵심이라고? 이거 알면 소름인데. 진짜 들어봐. 소로스가 파운드를 공매도하기 시작했어. 공매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파운드 값이 떨어질 거다에 돈을 건 거야.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으면 차익을 남기는 거지. 근데 노먼 라몬트 재무장관은 뭘 했냐? 파운드를 지키겠다고 이자율을 하루에 2번이나 올려. 10%에서 12%, 다시 15%까지 하루에. 하루에 금리를 5%포인트 올렸다고? 그건 literally 환자한테 수혈하면서 동시에 피를 빼는 거 아니야? 딱 그거야. 금리를 올리면 이론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파운드 가치가 올라가거든. 근데 문제는 당시 영국이 불경기였단 말이야.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대출 못 받고 집값 떨어지고 실업자 늘어나고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환율을 지키려고 금리를 올린 거야.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집 대출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포인트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받은 영국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이자 부담이 폭증한 거지. 근데 여기서 반전. 소로스는 이 모든 걸 예측하고 있었어. 라몬트가 금리를 올릴수록 소로스는 저 사람은 결국 못 버틴다고 확신한 거야. 잠깐. 그러면 라몬트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거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매몰 비용 오류 같은 건데 이미 투입한 걸 포기 못 하는 거잖아. 오, 그건 좀 깊다. 맞아. 라몬트는 ERM 탈퇴가 곧 자기 정치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대처 전 총리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정치적 자존심도 있었고, 결국 그날 저녁 7시, 영국은 ERM에서 탈퇴해. 파운드는 폭락하고, 소로스는 하루에 약 10억 달러를 벌어. 하루에 10억 달러. 한 사람이? 그 돈이 다 국민 세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 검은 수혈 이후에 영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 완전 망했겠지? 그 정도 충격이면 아니, 반대야. ERM에서 빠져나오니까 영국이 자유롭게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됐거든. 파운드가 떨어지니까 수출이 살아나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경기가 회복돼. 이후 영국은 15년간 호황을 맞이해.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날을 황금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해. 네. 검은 수요일이 황금 수요일이라고? 그러면 라몬트의 실수가 오히려 영국을 살린 거야? 그러면 이건 실수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성경에 화가 바뀌어보기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딱 그 느낌이네요.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라몬트의 판단 착오가 단기적으로는 재앙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를 살렸어. 그러면 이게 정말 실수인 거야? 아니면 잘못된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해준 강제 퇴장인 거야? 자, 이 질문을 안고 토론으로 가보죠. 자, 지금 세 갈래로 갈리고 있거든? 첫째, 라몬트 개인의 판단 착오가 핵심이다. 둘째, ERM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다. 셋째, 결과적으로 좋았으니까 실수가 아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 던진다. 역사적 재앙은 개인의 판단 착오 때문인가? 시스템이 만든 필연인가? 나는 확실히 개인이야. 라몬트가 하루만 더 빨리 결단했으면 33억 달러를 안 날렸어. 리더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에이, 그건 체리피킹이지. 라몬트 산 사람 바꿔봐. 다른 재무장관이었어도 같은 결과였을걸? ERM 구조 자체가 영국한테 안 맞았으니까. 근데 잠깐 다들 한 발짝만 뒤로 가보자. 우리가 지금 라몬트를 심판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실수를 한 사람을 단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랑 실제로 최선인 거랑은 다르잖아. 결국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야. 라몬트는 나라 경제보다 자기 정치 생명을 지키려고 한 거라고. 좋아. 불 붙었다. 개념 정리 좀 하고 본격적으로 가보자. 자, 토론 전에 개념 몇 개만 정리하고 가자. 아까 나온 매몰 비용 오류부터. 이미 투자한 것 때문에 손해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 영화 재미없는데 돈 냈으니까 끝까지 보는 거랑 같아. 이게 재밌는 게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행동경제학에서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도 연결하거든요. 카너먼이랑 트버스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고통이 얻는 기쁨의 약 2배래요. 라몬트가 딱 그거야. ERM 탈퇴하면 잃는 게 너무 크다고 느낀 거지. 정치적 체면, 국제적 신뢰, 대처의 유산. 근데 실제로는 탈퇴가 이득이었잖아. 그러면 공매도라는 건 정확히 뭐예요? 아까 빌려서 판다고 했는데 없는 걸 어떻게 팔아요? 오, 좋은 질문. 비유로 할게요. 친구한테 교과서를 빌려서 중고로 10,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교과서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차액 5,000원이 내 이익. 소로스가 한 게 이거야. 스케일만 100억 달러짜리인 거지. 그리고 하나 더.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해. 모럴 해저드.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구조면 더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야. 라몬트는 어차피 세금으로 환율 방어하니까 자기 돈이 아니잖아. 잠깐 그 전제부터 좀 깔고 가자. 도덕적 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라몬트가 의도적으로 나쁜 결정을 한 거야? 아니면 진심으로 파운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거야? 이게 완전 다른 문제거든? 둘 다인 것 같은데. 의도와 결과를 분리해서 봐야 하나? 좋아. 그 질문을 안고 1라운드 가자. 장갑 끼세요, 여러분. 자, 내가 먼저 갈게. 나는 확실히 개인의 판단이 핵심이라고 봐. 역사가 증명하잖아. 같은 시스템 안에서도 어떤 리더는 위기를 넘기고 어떤 리더는 나라를 말아먹어. ERM에 가입한 나라가 영국만 있었냐? 프랑스도 있었고 이탈리아도 있었는데 결과가 다 달랐단 말이야. 잠깐? 이탈리아도 같은 날 ERM에서 탈퇴했거든? 이탈리아 리라도 공격당했어. 그러면 이탈리아 재무장관도 똑같은 실수를 한 거야. 두 나라 리더가 동시에 같은 실수를 했다면 그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 아니야? 아니. 그건 다르지.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환율을 현실적으로 설정했어. 영국이 문제인 건 환율을 과대평가해서 가입한 거고 그 결정을 한 게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솔직히 그거 네가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영웅이 역사를 만든다는 서사가 더 드라마틱하니까. 깡도저 너 역사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스토리텔링 때문이잖아. 야, 그건 인신공격이지. 내가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랑 팩트가 그런 거랑은 다르잖아. 잠깐. 나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셰익스피어 비극을 보면 항상 주인공의 치명적 결함이 비극을 만들잖아요. 맥베스의 야망, 햄릿의 우유부단함, 라몬트의 고집도 그런 거 아닐까요? 개인의 결함이 시스템의 약점과 만났을 때 폭발하는 거. 그건 문학적 비유지. 분석이 아니잖아. 감정 빼고 구조만 보자. 구조만.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걸 단일 장애점이라고 해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한 사람의 결정으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야. 비행기 설계할 때 엔진 하나 고장나면 추락하게 만들어? 안 만들잖아? 문학적 비유가 분석보다 못하다는 건 좀 오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못하다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구조적 분석이 더 적합하다는 거지. 십덕이 지금 약점 발동됐다. 감성한테 찔리니까 바로 움찔하네. 야, 약점 발동은 무슨. 다시 본론으로 가자. 내 요점은 이거야. 라몬트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ERM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한 언젠가는 터졌을 거란 말이에요. 소로스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공격했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역사를 왜 안 배워? 같은 ERM 안에서 독일은 멀쩡했잖아. 분데스방크가 금리 정책을 잘 운영했으니까. 시스템이 같아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독일이 멀쩡한 건 ERM이 독일 마르크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야. 독일한테 유리한 시스템에서 독일이 잘한 건 당연한 거지. 그건 시스템 설계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 불리한 시스템에 가입한 것도 사람의 결정이잖아. 가입 안 하면 되는 거였어. 야. 둘 다 좀 진정해.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둘이 싸우는 구조 자체가 오늘 주제랑 똑같아. 깡도전은 사람이 결정한다고 보고 십덕이는 구조가 결정한다고 보잖아. 이게 사실 철학에서 수천 년 된 논쟁이거든? 자유지대 결정론. 맞아요. 종교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요. 신의 뜻이냐, 인간의 선택이냐. 칼뱅은 예정론을 말했고, 아르미니우스는 자유의지를 말했고, 수백 년째 안 풀린 문제예요. 좋아. 내가 좀 과격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1라운드에서 시스템 편을 들었는데 솔직히 하나 인정할 게 있어. 이게 재밌는 게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행동경제학 연구들이 개인의 인지 편향이 시스템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거든. 잠깐, 너 지금 편 바꾸는 거야? 십덕이가 내 편으로 왔어? 이거 알면 소름인데.
또 소름이야? 너 소름 안 돋는 날이 있어? 근데 진지하게 들어봐. 필립 테틀록이라는 심리학자가 28,000건의 전문가 예측을 분석했거든. 결과가 뭐냐면 전문가의 예측 정확도가 다트 던지는 침팬지랑 비슷했어. 침팬지요? 네, 침팬지. 근데 더 무서운 건 틀린 전문가일수록 자기가 맞다는 확신이 더 강했대. 이걸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해요. 라몬트가 딱 이거야. 모든 신호가 파운드 포기해 라고 말하는데 본인만 아니야 지킬 수 있어 라고 믿은 거지. 잠깐. 그러면 너희 둘 논리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시스템이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을 인지 편향 때문에 개인이 못 봤다? 그러면 결국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니야? 인간은 항상 편향되니까. 편향된 인간이 실수해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 가능해? 어떤 시스템이든 결국 사람이 운영하잖아. 바로 그거야. 역사를 보면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한 사람의 결정이 갈림길에서 방향을 정해. 처칠이 아니었으면 영국은 나치랑 협상했을 수도 있어. 링컨이 아니었으면 노예제 폐지가 늦어졌을 수도 있고. 맞아요. 불교에서도 한 생각의 차이.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념지차. 한순간의 생각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고. 라몬트의 그 하루가 딱 그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게 위험한 생각이야.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걸 바꾼다고 믿으면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게 돼. 시스템을 고치는 대신 좋은 리더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건 극단적인 해석이지. 나는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역할이 과소평가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부분은 나도 깡도제 편이야. AI 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 알고리즘이 아무리 좋아도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잖아. 그 사람의 판단이 시스템 전체의 결과를 좌우해. 와, 나 지금 3대1이네. 근데 나는 포기 안 해. 비유로 말할게. 라몬트가 배의 선장이라고 치자. 배가 빙산으로 가고 있어. 선장이 방향을 안 틀었어. 근데 그 배에 레이더가 없었어. 구명보트도 부족했어. 그러면 침몰의 원인이 선장이야. 배의 설계야? 선장이지. 레이더가 없어도 눈으로 빙산을 봤으면 피해야지. 라몬트는 소로스가 공격하는 걸 알면서도 안 피한 거잖아. 오, 그 비유 좋다 깡도죠. 근데 삽질이 형 비유도 나쁘지 않았어. 타이타닉이 떠오르는데 타이타닉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영화 타이타닉에서 진짜 비극은 빙산이 아니라 우리 배는 안 가라앉는다는 오만이었잖아요. 라몬트도 그런 오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오, 그건 좀 깊다. 오만, 휴브리스. 그리스 비극의 핵심 주제잖아. 근데 그 오만이 개인의 성격에서 온 거야? 아니면 재무장관이라는 자리가 만든 거야?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구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잠깐, 나 좀 다른 이야기 해도 돼요? 우리가 계속 라몬트를 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지보다 그게 우리한테 뭘 남기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한 사람의 실수를 수십 년 뒤에 앉아서 재단하는 게 좀 잔인하지 않나요? 아니, 그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과거의 실수를 분석해야 미래에 반복 안 하지. 분석과 심판은 다르잖아요. 분석은 왜 그랬을까를 묻는 거고, 심판은 네가 잘못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감성이 지금 핵심을 찔렀어. 이게 니체가 말한 계보학이랑 연결되거든? 니체는 도덕을 심판하지 말고 그 도덕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하라고 했어. 라몬트의 실수도 마찬가지야. 심판하지 말고 그 실수가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해. 아니, 그러면 히틀러도 심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도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야, 히틀러까지 갈 필요 있어? 스케일이 너무 다르잖아. 환율 정책 실수랑 대학살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되지. 그건 인정. 내가 좀 과했다. 근데 내 요점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잖아.
이거 딱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건데, 라스콜니코프가 자기는 특별한 인간이라서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라몬트도 어쩌면 나는 시장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 오만이 죄라면 벌은 역사의 심판으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근데 감성아, 구체적으로 역사의 심판이 뭔데? 숫자로 말해봐. 라몬트는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어? 숫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대답해 줄게. 라몬트는 이듬해 재무장관에서 해임됐어. 근데 여기서 또 반전. 그 뒤에 상원의원이 됐거든. 남작 자기까지 받았어. 실패한 재무장관이 귀족이 된 거야. 그게 실화야? 나라 경제 말아먹고 귀족? 그러면 결국 심판도 안 받은 거네.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한 거야. 이게 진짜 문제 아니야? 실수한 개인은 살아남고 그 실수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는 구조.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내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라고.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하는 구조면 더더욱 개인의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 다 좋은데, 그래서 사람은요? 라몬트 개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나라를 망쳤다는 낙인을 받고 사는 게 그것도 벌 아닐까요? 맞아. 심리학에서 공개적 수치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 사회적 사형이라고도 하지. 라몬트는 남작이 됐을지 몰라도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남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녀. 오케이. 그건 내 모델 바뀌다. 감정적 처벌까지는 계량화가 안 되니까. 오늘 모델 받기 좀 많다. 자, 우리 1시간 가까이 싸웠는데 나 하나 깨달은 거 있어. 우리가 개인이냐 시스템이냐로 싸웠잖아. 근데 사실 이 둘은 분리가 안 되는 거 아닐까? 무슨 뜻이야? 라몬트가 고집을 부린 건 개인의 선택이야. 근데 그 고집을 가능하게 한 건 시스템이잖아.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한 거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결함이 있었던 건 구조의 문제야. 근데 그 결함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도 사람이잖아. 개인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개인을 만드는 거야. 밀비우스의 띠처럼. 오, 그건 좀 깊다. 복잡게 이론에서 말하는 창발이랑 비슷해. 개별 요소의 합으로는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나는 거. 개인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에서 실수라는 창발적 현상이 나타난 거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누구 탓이냐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가 뭘 해야 하느냐인 거네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 딱 이거예요.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 개인도 시스템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싸우면서 깨달은 건데 결국 검은 수율이 황금 수율이 된 것처럼 실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영국은 그 실수에서 배워서 15년 호황을 만들었잖아. 심리학에서 이걸 외상후 성장이라고 해. 트라우마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현상. 개인한테도 국가한테도 적용되는 거지. IT 업계에서도 포스트모템이라고 사고 후 분석을 하거든요. 누구 탓이냐를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찾는 거야. 블레임리스 포스트모템, 비난 없는 사후 분석. 이게 핵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실수는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의 시작인 거네요. 소설로 치면 클라이맥스지 결말이 아닌 거예요. 자, 정산 시간입니다. 결론은 당연히 안 나죠. 각자 최종 입장 한마디씩. 나부터 갈게. 나는 여전히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봐.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야. 그걸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해. 좋은 사람이 오면 괜찮겠지. 는 도박이야. 나는 중간에 편을 바꿨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게. 시스템과 개인은 분리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시스템 설계야. 개인의 인지 편향은 바꾸기 어렵지만 그 편향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안전장치는 만들 수 있거든. 나는 끝까지 개인의 책임의 핵심이라고 봐. 시스템이 중요한 건 맞지만 결정적 순간의 방향을 정하는 건 사람이야. 역사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다만 감성이가 말한 것처럼 심판보다는
배움이 더 중요하다는 건 인정한다. 나는 실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보다 그 실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묻는 게 검은 수율이 황금 수율이 된 것처럼 모든 실수에는 배움의 씨앗이 있다고 믿어요. 네 갈래로 끝났네, 오늘은. 자,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누구 편이세요? A. 개인의 판단이 핵심이다. B. 시스템이 실패를 만든다. 둘 다 분리 불가능하다. D. 실수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 예고. 다음 주 발표자는 김감성입니다. 힌트 하나만 줄게요. 종교와 예술. 그 중에서도 감성아 힌트 좀 줘봐. 힌트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을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것만 말해둘게요. 이것도 싸움 나겠는데? 과학적으로 답 나와 있는데? 정말요? 다음 주에 두고 보죠. 오늘도 결론은 못 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거리는 드렸죠? 지대 토담이었습니다.